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옹기장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홀로 남겨진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미처 완성하지 못한 채 남긴 마지막 옹기.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그에게 바치는 마지막 사랑이라 믿으며 흙을 빚기 시작합니다. 옹기 하나에 담긴 한 여인의 깊은 사랑과 아픔,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를 함께 하시죠. 바람이 차갑게 스며드는 초겨울 새벽, 옹기점 뒤편 작업장에서 여인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달빛이 스며든 어둠 속에서 순덕은 남편 석봉의 물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의 손때 묻은 도구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고, 미완성된 옹기 하나가 천으로 덮인 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어찌 이리 갑작스럽게 가셨소? 순덕의 떨리는 손이 천을 걷어내자 절반쯤 완성된 옹기의 모습이 드러났다. 아직 굽지 않은 회색 흙덩어리였지만 석봉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옹기의 아랫부분은 완벽했지만 윗부분은 거칠고 어설펐다. 마치 작업 도중 갑작스럽게 손을 멈춘 것 같았다. 아씨, 밤이 깊었습니다. 들어가서 쉬셔요. 문 밖에서 하녀 금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순덕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남편이 남긴 마지막 작품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금순아, 예, 아씨, 이 옹기를 내가 완성해야겠다. 금순이는 깜짝 놀랐다. 순덕이 옹기를 만져본 적은 있지만 직접 빚어본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아씨. 그러나 옹기 빚기는 서방님이 평생 해온 일이거늘 그의 아내인 내가 못할 리 있겠느냐? 순덕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석봉이의 앞치마를 집어들었다. 아직도 그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새벽같이 일어나 작업장으로 향했다. 마당에 쌓인 황토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석봉은 늘 말했었다. 옹기는 흙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흙을 만지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순덕은 석봉이 앉던 자리에 앉아 물레를 돌렸다. 끼익, 끼익.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레에서 낡은 소리가 났다. 여보, 어찌 시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으면. 그녀는 조심스럽게 흙을 만졌다.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졌다. 석봉이 수없이 했던 것처럼 흙을 물에 적시고 반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흙은 그녀의 뜻대로 되지 않았고 물레는 자꾸만 삐걱거렸다. 몇 시간을 시도해봐도 제대로 된 형태가 나오지 않았다. 아씨, 점심 드세요. 금순이가 상을 들고 들어왔지만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배고프지 않다. 이것을 끝내야 하겠다. 그러나 아씨의 손이 순덕의 손은 이미 갈라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서야 순덕은 잠시 손을 멈췄다. 온종일 애써봤지만 결과는 형편없었다. 일그러진 흙덩어리만 여러 개 생겨났을 뿐이다. 역시 내가 무엇을 한다고. 좌절감에 빠진 순덕 앞에 석봉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순덕아,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말이다. 순덕은 눈을 감았다. 20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다. 아가씨, 이 옹기 어떠합니까? 시장에서 만난 석봉은 수줍게 웃으며 자신이 만든 옹기를 보여줬다. 그때만 해도 그는 신참 옹기장이었고 순덕은 아리따운 교수였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문양은 누가 새긴 것인가요?
소생이 직접 새긴 것입니다. 매화꽃을 새겼는데 아가씨와 같이 아름다운 꽃이라 생각하여 석봉의 뺨이 붉어졌다. 순덕 또한 얼굴이 달아올랐다. 저는 그저 아가씨, 소생과 혼례를 올려주시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청혼에 순덕은 놀랐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네, 저는 소생이 평생 아가씨만을 위한 옹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옹기를요. 순덕은 다시 눈을 떴다. 그때 석봉이 약속했던 것처럼 그는 정말로 평생 그녀만을 위한 옹기를 만들어줬다. 그리고 지금 그의 마지막 작품이 그녀 앞에 놓여 있었다. 서방님, 당신이 못다한 일을 얘가 마저 해야겠어요. 이튿날부터 순덕은 더욱 열심히 연습했다. 석봉이 남긴 옹기 제작 관련 책들을 뒤적이며 기법을 익혔고 마을의 다른 옹기장이들에게도 조언을 구했다. 순덕택, 이게 어찌 된 일이우? 부인께서 직접 옹기를 빚으신다니. 이웃집 옹기장이 한봉이 작업장을 찾아왔다. 한봉 어르신, 서방님이 미처 완성하지 못한 작품이 있어서 아, 그 옹기 말이군. 석봉이가 마지막까지 정성을 들이던 작품이지. 그런데 그것을 부인께서 직접 제발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덕의 간절한 부탁에 한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줬소. 석봉이를 위해서라면. 한봉은 순덕에게 기본적인 기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물레 돌리는 법, 흙 반죽하는 법, 형태 잡는 법. 흙을 다룰 때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흙이 말을 듣지 않지요. 마음을 비운다는 게 석봉이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잠시 내려놓으시오. 지금은 오직 옹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순덕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물레를 돌릴 때마다, 흙을 만질 때마다 석봉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워가며 옹기를 빚었는지. 한 달이 지났다. 순덕의 솜씨는 조금씩 늘고 있었지만 여전히 석봉이 남긴 옹기를 완성하기에는 부족했다. 그 옹기는 단순한 물독이 아니라 복잡한 문양이 새겨진 특별한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순덕은 혼자 작업장에서 연습하고 있었다.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밖에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때 바람에 촛불이 흔들리며 석봉이 남긴 옹기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다. 순덕은 그 그림자를 보며 문득 깨달았다. 아, 서방님은 이걸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구나. 그림자 속에서 순덕은 옹기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다. 석봉이 만들려던 것은 단순한 물독이 아니라 매화나무 형태의 특별한 장식품이었다.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석봉이 새겼던 매화 문양처럼 여보, 이건 나를 위한 선물이었구나.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석봉은 죽기 전까지도 그녀를 생각하며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부터 순덕의 작업은 달라졌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미완성된 옹기를 완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석봉의 마음을 이어받아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었다. 금순아, 마당에 매화나무 가지를 가져다 주렴. 매화나무 가지요? 응. 서방님이 새기려던 문양을 제대로 만들어야겠다.
순덕은 매화나무 가지를 보며 세세한 모양을 관찰했다. 꽃잎의 곡선, 가지의 굵기, 잎사귀의 형태, 모든 것을 꼼꼼히 살펴보며 기억에 새겼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옹기에 문양을 새기기 시작했다. 석봉이 사용하던 조각도를 들고 그의 손길을 따라가듯이 서방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작업하는 동안 순덕은 계속해서 석봉과 대화하는 듯했다. 마치 그가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순덕의 손놀림은 더욱 자연스러워졌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조각도도 이제는 그녀의 손에 익숙해져 있었다. 문양을 새기는 작업이 끝나자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다. 바로 유약을 바르고 구워내는 일이었다. 한봉 어르신, 유약은 어떤 것을 써야 할까요? 석봉이가 특별히 아껴두던 유약이 있소. 창고에 잘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순덕은 창고를 뒤져 석봉이 특별히 보관하던 유약을 찾았다. 병에 붙어 있는 쪽지에는 석봉의 글씨로 순덕이를 위해라고 적혀 있었다. 서방님이 정말 나만을 위해서. 순덕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석봉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했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유약과 섞였다. 하지만 순덕은 닦아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눈물이 작품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방님의 사랑과 내 그리움이 함께 들어간 작품이 되겠네요. 유약칠이 끝나자 이제 마지막 단계인 가마에서 굽는 일만 남았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과정이었다. 온도 조절을 잘못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한봉 어르신, 가마 불치 피는 것도 도와주세요. 물론이지요. 하지만 이 마지막 과정은 순덕댁이 직접 해야 하오. 석봉이의 혼이 깃든 작품이니까.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석봉이 가마에 불을 지피던 모습을 수없이 지켜본 적이 있었다. 언제 장작을 넣어야 하는지, 언제 온도를 높여야 하는지. 여보,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가마 앞에 앉아 순덕은 중얼거렸다.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가마 속에서 그녀의 작품이 익어가고 있었다. 밤새도록 순덕은 가마를 지켰다. 장작을 넣고 온도를 확인하고 불길을 조절했다. 마치 아픈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다음 날 해가 뜬 후 드디어 가마를 열 때가 되었다. 순덕의 심장은 쿵쿵 뛰었다.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한봉 어르신, 제가 무서워서. 괜찮소. 석봉이가 분명 도와주었을 겁니다. 조심스럽게 가마 문을 열자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 연기가 거치자 어머나, 거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옹기가 놓여 있었다. 매화나무 모양으로 우아하게 굽어진 목 부분과 그 위에 섬세하게 새겨진 매화 문양들. 유약이 눈물과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낸 독특한 색깔은 마치 달빛이 매화꽃에 내리는 듯한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수순덕 댁. 이건 예술품이오. 한봉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옹기는 그도 처음 보는 것이었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옹기를 들어 올렸다. 놀랍게도 완벽했다. 석봉이 만든 부분과 그녀가 완성한 부분이 전혀 어색함 없이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순덕은 완성된 옹기를 안고 석봉의 무덤을 찾았다. 달이 밝게 빛나는 고요한 밤이었다. 여보,
드디어 완성했어요. 순덕은 무덤 앞에 옹기를 조심스럽게 놓았다. 달빛이 옹기 표면에 반사되어 매와 문양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처음에는 당신이 남기신 작품을 완성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든 작품이었네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마치 석봉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고마워 순덕아. 내가 못다한 사랑을 당신이 완성해 주었구나. 순덕은 석봉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아니, 정말로 들었다. 그의 따뜻한 음성이 바람에 섞여 그녀의 귀에 들려왔다. 여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의 사랑이 담긴 이 온기가 있잖아. 이 온기처럼 아름답게 살아가면 돼. 네, 알겠어요. 순덕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지금까지의 슬픔과 외로움이 사라지고 대신 따뜻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 후 순덕은 옹기장이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석봉과 함께 만든 그 작품은 마을에서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옹기 제작을 의뢰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끝이 아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이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순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준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으며 그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